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해 볼게요. 7년간의 결혼생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속이 후련하네요. 진짜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 사내 커플로 1년간 연애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사회생활을 보통 여자가 먼저 시작하기에 남편은 제 후배였습니다. 그렇게 1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 거의 사회초년생인 남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시댁은 말만 번지르르 뭐 선산이 많고 어쩌고 해도 당장 현금은 없다며 한 푼 안 도와주셨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주시고 나머지는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아 집 샀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는 혼수하고요. 전혀 손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친구들이 뭐라 해도 내가 좋으면 됐지 뭐 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사람 좋은 사람이라 저 많이 위해주고 맞벌이기에 집안일도 열심히 해주고 요리 좋아하는 터라 맛있는 것도 해주고요. 그런 모습에 많이 행복했고 남편이 너무 좋아져서 원래 3년 동안은 일을 하려 했는데 1년 만에 덜컥 애를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휴직하게 되었고 대출금 상환이 빠듯했지만 아끼고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알뜰하게 잘 살았죠. 그렇게 무난하게 출산하고 육아하며 애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공무원 준비생이었습니다. 노량진에서 쭉 생활을 하다가 4년을 해도 안 되기에 시댁에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본가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며 남편에게 집에 좀 머물게 해달라고 했다더군요. 사람 착하고 여동생이라면 끔찍한 사람이라 거절하기가 힘들었는지 저한테 묻더군요. 근데 그 사람 홀어머니의 어린 여동생 때문에 어릴 적부터 아빠 역할까지 한 사람이라 그러고 싶은 마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 긴 시간 아니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고 같이 살게 되니 합격을 못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불규칙한 생활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컴퓨터 하다가 휴대폰 하다가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이제 잠도 안 오면 그때서야 공부한다고 독서실 가고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독서실 가는데 화장해 치마해 제 동생이었다면 정말 쥐어받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어차피 한 해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안일은커녕 저를 무슨 가정부처럼 대하기 일쑤였죠. 밥 달라 빨래해달라 정말 속옷까지 손빨래하는 건 열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치우고 속옷 같은 건 손빨래 좀 하라 했더니 공부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냐면서 유세를 떨더군요. 진짜 속에 천불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 식히러 놀러 간다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장 보러 갔습니다. 근데 제 가방하고 목걸이까지 들고 갔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전화하고 뭐 하는 거냐고 따지니 한 번만 빌릴게요. 낭창하게 말하더니 끊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해도 뭐 어디 가서 팔아먹는 것도 아닌데 한 번만 봐줘 하면서 애교 떨고 참 가뜩이나 외벌이에 식구까지 하나 들어 빠듯한데 몰래 용돈까지 주는 거 알고 있어도 그냥 넘겼습니다. 가족이고 오빠니 체면도 있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 이해할 것 같아서요. 저도 제 동생 소중하고 자리 못 잡고 있을 때 도와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건 정도가 지나치는 것이었죠. 다녀와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고. 또 이러면 정말 같이 못 살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눈칫밥 준다느니 무섭다느니 그런 소리를 해대서 전화가 와서는 저만 혼났죠. 한 번만 더 그러면 본인이 올라오신다고. 그건 제가 또 겁나서 죄송하다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가정부 생활하며 육아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데 저녁 먹던 중에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임신했다고요. 독서실에서 만난 사람인데 정말 똑똑하고 잘 될 사람이라 결혼할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남편은 그놈 죽인다고 난리를 치고 결국 만났더니 뭐 가진 거 없어도 책임진다며 큰 소리 치더군요. 그래서 애는 지우고 잘 만나다가 둘 다 잘 돼서 결혼하고 애기 가지라니 생명은 죽어도 못 지운다며 책임진다고 큰 소리 치기에 그럼 책임져라 했더니 아가씨가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뭘 어떻게 도와주냐 집이라도 사달라는 거냐 하니
일단은 그냥 지금처럼 지내고 합격하고 나면 대출받아서 조그마한 집이라도 얻어서 나가겠다 하더군요. 뭐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단호하게 그럴 거면 둘이 알아서 살던지 난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넌지시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책임감도 있고 도와주는 게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죽인다고 난리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냐 하니 애까지 가졌는데 별 수 있냐며 도와주자 하기에 애를 지우게 해야지 도와주자 하는 게 맞는 거냐고 싸웠죠. 저보고 애 지우는 게 쉽냐며 만약 지운데도 지 동생 상처는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 물으니 그냥 집에서 좀 돌봐주면서 애 낳으면 작은 전세방이라도 얻어주자고 하기에 어머니는 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하니 혼자 사시는 분이라 여유도 없고 아버지 묻혀있는 삶 파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시집은 꼭 자기가 보내주고 싶었다며 결혼 못했으면 돈 모아서 자기가 시집 보내고 자기 장가갔을 거라고요. 또 은근히 저를 죄인 만들기에 그렇게 못마땅하고 동생 위에 살았어야 했으며 뭐하러 결혼했냐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정말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아가씨 들어오고 나서 정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남편은 남편대로 괴로웠을 테고요. 그렇게 난리치니 알겠다고 집 구해주는 건 안 할 테니 애 낳을 때까지만 돌봐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한 발 양보했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시누이 도우미 짓을 10개월을 했죠. 그렇게 애기 낳고 조리원도 돈 없어서 못 가고 제가 산후조리까지 해줬습니다. 뭐 애 볼 줄은 아나요? 애도 제가 다 보고요. 그 시간을 견디며 이제 나가면 끝이다 생각했는데 아가씨 사귀던 그 사람 또 곧이 떨어졌다 하더군요. 그걸로 말다툼하다가 헤어졌대요. 뭐 이게 헤어지고 말고 할 게 어딨냐. 어엿한 아빠 엄마인데 무슨 대학생 연애하듯 하다가 애까지 낳아놓고 헤어지는 게 어딨냐고 하니 자꾸 떨어지는 거 보니 미래가 없다. 나도 육아하고 돈 벌어야 하는데 어떻게 뒷바라지 하냐.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더군요. 진짜 대책 없고 철없는 시누이를 진짜 패서 정신을 차리게 할 수도 없고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애 데리고 내려가라 했습니다. 남편도 그땐 할 말 없는지 가만히 있더군요. 그래서 짐 싸서 보냈습니다. 애까지요. 남편이 데려다 준다고 차 타고 갔어요. 이제 다 끝이다 싶었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었죠. 시골 가자마자 여기서 어떻게 평생을 사냐며 울고불고 난리쳐서 애는 시어머니가 맡아서 키우고 다시 서울로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디서 지내냐 하니 뭐 더 이상 피해주기 싫어서 원룸 하나 잡아서 생활한다고 하기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애 낳고 영양 부족할 텐데 반찬이나 해서 갖다 줘야지 착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남편한테 자주 들여다보라 하고요. 이제 저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니 나쁘게 할 이유도 없었죠. 당한 게 너무 많아 진짜 얄밉고 꼴보기 싫었지만 남편 가족이고 애 딸린 미혼모에 그 팔자를 생각하니 안 됐다 싶어서요. 그렇게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어느 날 아가씨한테 남자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쪽에서 마음에 들어해서 결혼하기를 원한다고요. 뭐 미혼모인 거 아는데 마음에 들어하는 게 이상해서 물어보니 숨겼다고 하더군요. 애는 시어머니가 키운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거 사기 결혼이고 만약에 시어머니 편찮으시거나 시간 많이 흘러서 돌아가시면 애는 어떡할 거냐고 물으니 그때는 말해야지 뭐 덤덤하게 말하더군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니 싶어서요. 그 며칠 뒤에 제가 폭발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제 통장에 이체시켜주는데 해가 바뀌고 연봉이 올랐을 텐데 그대로이기에 왜 그대로냐고 하니 동결돼서 그렇다고 얼버무리더군요. 제 전 직장이기도 하니 동기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사실이냐고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개인적으로 연봉 협상 다 하긴 했지만 내려간 사람은 없는 걸로 안다고요. 앉혀놓고 따져 물었습니다. 캐 물으니 신용대출 3천만 원 받아서 이자만 갚고 있더군요. 돈 어딨냐 하니 동생 전세 얻어줬다고. 듣자마자 폭발했습니다. 완전 한 가족이 사람 하나를 가지고 노나 싶어서요. 당장 그 돈 안 가지고 오면 이혼하자 했습니다. 준 돈을 어떻게 다시 달라 하냐. 결혼하면 어차피 남자 집에 들어가 살 건데 혼수라도 해야 할 돈 있어야 하지 않냐. 그 돈 빼서 혼수한다고 생각하자는 둥 개소리를 하기에
내가 왜 아가씨 혼수해줘야 되고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아서 친정에서 손 벌려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 아냐 모르냐 막 질렀습니다. 너무도 배신감이 컸고 스물스물 시어머니도 전화와서는 허리 아프다 어떻다 애를 떠넘기려는 속셈이 눈에 훤히 보이고 있어서 열받고 있는 와중에 정말 폭발해버렸죠. 이혼하자 했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준 돈으로 산 집이고 여태 대출금 갚은 돈 집 팔아서 다 줄 테니 이혼하자고 했죠. 그리고 당장 나가라고 내쫓았습니다. 눈 뒤집혀서 발악하니 무서웠는지 나가더군요. 그리고 신혼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사기 결혼하는 걸 못 본다고요. 네 오빠랑 이혼할 거다. 이혼은 하는데 너 애 없는 척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보겠다. 너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 생각하면 그렇게는 못한다 하고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눈 감아주라고 그리고 이혼하지 말라고 시골집이라도 팔아서 3천만 원 다시 주겠다며 난리치는 거 다 개무시했습니다. 마음 이미 결정 섰고 바뀌는 일 없다고요. 바로 부동산에 집 내놓고 정리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혼만은 안 된다며 울고불고 하는데 이젠 마음이 약해지지도 않더군요. 하도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작전에 당해서요. 소송까지 해서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그만하자. 소송 가서 재산 분할 들어가면 너 진짜 빈손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 하니 겁났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집을 제 명의로 처음 했던 것은 신의 한 수였죠.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현재는 집을 줄여서 갖기에 가진 돈이 조금 여유도 있고 친정엄마가 도와줘 별탈 없이 지내고 있지만 저도 이젠 일을 시작해야겠죠. 신우였던 그 철없는 여자는 결국 양심 고백했다가 결혼 틀어졌다고 하더군요. 뭐 사기 결혼이니 뭐니 인터넷 검색해보니 겁났겠죠. 근데 사람이면 받아주지 않을까 어리석은 생각 가졌지만 현실은 그게 절대 아니었던 거죠. 남편이랑 둘이 산답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오누이 서로 의지하며 잘 살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